9시입니다. 이제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환율은 어제 달러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환율이 좀 하락하겠지만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입장입니다. 자, 오늘 강세 시장이 강세 출발하지만 전강 후약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좋아요. 지금 잊으신 분들 많은데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는 유튜브에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방책이다 보고 있는데요. 어제 에코프로 많이 올라서 그런지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하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출발이고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진단키트 고만고만 하고요. 바이오니아는 오늘 상승 출발하네요. 그다음에 소부장들 어제 마이크로는 그냥 약보합이었습니다. 소부장들 소폭 플러스 정도고요. 의미가 그렇게 있어 보이나. IT 쪽은 비트로셀 1차 전지 비트로셀이 조금 움직이는 정도군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게임은요? 위메이드가 요즘 좀 약세인데 저는 올라서 조정받는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올랐으니까요. 올랐으니까 조정 좀 받는 정도로. 지금 위메이드는 제가 말씀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운영 측면에서는요. 미래엠이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고 있어서 계속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러M의 동시 접속자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유닉스 플레이 들어가시면 보이는데요. 지금 미러M은 오늘 좀 서버 점검 중인 모양입니다. 미러M이 지금 서버 들어가 보니까요. 포화 아시아는 거의 다 생성 제한 포화라서 조만간 서버도 증가할 것 같은데 요즘은 동시 접속자 15만 명 거뜬하고요. 16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한 달 됐는데도 계속 인기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이렇게 지금부터 잘만 좀 운영된다면 위믹스 플레이라는 플랫폼이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1차 목표가로 58,000에서 6만원 우리 정의원님들한테 하면서 추천드렸었는데요. 요날 추천드렸죠. 2월 1일날 제가 추천드렸죠. 1월 31일부터 서비스하면서 보면서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58,000에 6만원 정도가 아니라 연고점 정도가 아니라 64,0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익 실현하시고 여기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 한번 더 사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계속 제가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게임도 전반적인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엔터는 SM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 SM은 오늘 12만원에 공개 매수했는데요. 12만원 오늘 공개 매수인데 다른 회사들 과거에 공개 매수한 것들을 보면요. 오늘 끝나면 그 다음 날은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3월 2일은 SM이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제가 SM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카카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카카오페이니 전부 다 성장시켜가지고 지들만 돈 벌어먹고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고 나서 말이죠. 카카오뱅크니 카카오페이니. 그래서 지금 이제 곧다오지 그만해라 머니게임 그만해라는 건데 이번에 카카오엔터는 똑같이 SM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를 하고 그 짓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참 이번 사태의 본질은 SM이 문제 카카오의 그 변하지 않는 철학도 없는 네이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거나 SM은 오늘까지 공개 매수입니다. 오늘 이제 청약을 하면 그때 SM 경영진들은 뭐 공개 매수 실패하게 만든다고 자사주 취득을 하는데 자사주 취득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재자들 이렇게 만나듯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꼭 질이 안 좋은 짓들을 합니다. 저렇게. 그렇다고 제가 뭐 이수만 PD가 그동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짜 서로 어느 정도의 그 자기 주제 맞는 힐, 특히 저는 볼 때 카카오가 여전히 옛날 짓을
지들 그냥 또 상장해서 돈 벌 짓들만 하는구나, 지들끼리.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카카오페이를 보이면서 치가 뜸이네요. 자, 루트로닉 어제 실적 좋게,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강세입니다. 조선조를 소프플러스고요. 포스코. 요즘 외국인이 좀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방산주. 방산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매력 있는 종목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도 네. 그래서 매너구리님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영님 위메이드 자사주 소각은 항상 호재죠. 네, 유통 미국 주식이 그 강세를 항상 보이는 이유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수는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지금은 현대로템보다는 하나에어 이제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등, LIG 넥스원 2등, 현대로템 3등 일단 이렇게 하고 싶네요. 그 중에는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이제 한 발 확실히 앞서 나가는 것 같고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오늘 두개 다 플러스인데요. 내일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올라갑니다. 아이고 윤영님 감사드립니다. 2월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버젯 해주시는 거 다 네, 제가 우리 결혼식 부조 적듯이 다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 오늘은 2차 전지 중에서는 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이 성일라이트, 세비캠, IS 동서 돋보이고요. 하이드로리튬은 조금 쉬네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광산 이런 다음에 소재, 하이드로리튬, 오반리튬 이런 것 중심으로 오래 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도 플러스 났군요. 프로가 빨간색이죠. 투자주의 종목에 걸렸군요. 투자주의 종목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2차 전지가 주도고요. 건설주, IS 동선은 이제는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주다. 제가 그동안 쭉 설명드렸는데요. 네. 내너구리님 IS 동서 수익 감사합니다. 내너구리님이 잘하신 거죠. 저야 뭐, IS 동서라는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자, 그러면요. 또 얘기가 시작되니까 한번 볼까요? 자, IS 동서가 지금 오늘 좀 상대적으로 또 조정을 끝내고 두각을 내밀고 있습니다. 장중 핫 종목으로 IS 동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좀 낯선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들어오셔가지고 010-780 하시면 됩니다. IS 동서 매출이 큽니다. 이게 10억 단위니까요. 지금 1년에 매출이 한 2조,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하는 큰 회사고요. 1년에 영업이익이 네, 한 3, 4천억, 2, 3천억씩 나는 아주 만만치 않은 회사죠. 근데 자본금은 154억, 상당히 작죠. 매력이 있습니다. 자, 힘만 볼게요. 어쩐 이 회사는 건설을 그동안 많은 비중이 큽니다. 대구 중심으로, 경북 지역 중심으로서 자체 개발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성이 높았는데 이제는 환경, 인선 ENT 인수하면서 환경 하면서 2차 전지로 가고 있다. 전에는 이 건설 때문에 좀 건설주다 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는데 이제는 2차 전지주로 두각을 내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회사가 인선 ENT도 과거에 인수했지만 타임마이닝 컴퍼니를 네, 인수하면서 지금 2021년에는 지분 투자했다가 이제는 완전 지분 100%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타임마이닝 컴퍼니 이 회사가 거의 1세대입니다. 1세대. 국내 최초로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이 회사가 거의 성일 하이텍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매출도 올해 2022년에 한 1000억 정도, 3분기까지 700억이니까 한 1000억 정도 한다고 봐야지. 1000억에 한 영업이익 200억대는 나는 회사다. 성일 하이텍의 매출이 한 2000억 되죠.
매출은 성일 하이텍을 못 따라가지만 이걸 지분 100%를 인수해 버리니까 이제는 이게 연결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IS 동선은 TMC의 매출이 바로 반영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다 하더라도 충분하고, 장점은 또 기술이 필요하다.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들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기는 과학이고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회사들 각자 우리가 회수율 95% 주장은 하고 있으나 실상 과연 내부적으로 과연 기술과 특허가 있는지는 회사별로 차이가 앞으로 많이 날 건데요. 캐나다 리시온사에 지분 투자를 해서 그 기술도 수출 기술 또 확보를 하는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기술력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서 지금 1단계 투자, 대규모 투자를 지분 인수뿐만 아니라 땅도 사가지고 사업부지도 확보하고 착공도 하는, 경기도 화성이면 수도권이죠. 이런 것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폐배터리 말이 리사이클 우리가 고급스럽지만 이게 어쨌거나 쓰레기 재활용 같은 거라서요. 굉장히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인허가 받기가. 그래서 이 회사는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난번에 리포트 쓸 때는 뭐 요때 올라갈 때인데요. 리포트 쓸 때는 성일 하이텍하고 시가총액, 성일 하이텍 지금 시총 한 1조, 지금 성일 하이텍 시가총액이 자 볼까요? 하이텍 시총이 지금 1조 7천억까지 왔네요. 1조 7천억이라서 항상 성일 하이텍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여기가 1조 4천억이면 성일 하이텍 대비 IS 동선은 아이도 조금 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일 하이텍과 비교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IS 동선 이제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로 염두에 두고 테마 때마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때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요때도 좀 추천드렸죠. 요때 사실은 추천드렸죠. 우리 프로연 중요한 추천드리면서 여기서 빠질 자리는 없습니다. 올라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폐배터리 관련된 성일 하이텍보다 저평가입니다 했는데 뒤늦게 이제 결국 시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잠 안 자고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게 좀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공부하고 자료 만들고 하는데 시장에 알려지는 시간이 걸려서 항상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주가에 반영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 하 대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빨리 알려준다. 빨리 상황을 안다. 근데 시장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좀 항상 같이 이용하십시오. 윤영님, 하리허리젓. 네, 올라가면 한 잔 감사합니다.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화학 업종은 지금 어렵습니다. 정유도 어렵고, 화학도 어렵고, 네, 특히 정부가 이제 기름값, 이것도 공공재다. 음식료, 지금 소주값 올렸더니, 소주값 가격 인하를 위해서 원가 공개하라. 이래버렸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정부가 이제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신, 은행, 이런 것들 다 공공재다. 은행들, 니들 이익 사상 최대로 많이 냈다고 막 배당 잔치 벌이고 뭐 성과급 잔치 하는데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건 잘한 얘기 같아요. 은행들이 그건 국민들의 피 빨아먹으면서 국민들의 삶을 파탄나게 만들면서 번 돈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한 사람이 집을 수십 채씩, 수백 채씩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 자, 그래서 바이오는 고만고만하고요. 자동차는 오늘 상승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자동차 2차 전지는 오늘은 올라가지만
내일 테슬라 데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행주도 조금 물러네요. 자, 하이드로리튬 다시 상승했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뭐다? 네, 우리나라의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6개나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삼성 SDI도 양극재 많이 만듭니다. LG화학도 당연히 만듭니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고스모 신소재 이 6개나 되는 회사가 지금 양극재를 만들고 있고요. 근데 IRA법 때문에 이제는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는 게 이거는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자기들 이걸 못 구하면 양극재 못 만드는데 지금까지 이 수산화 리튬은 중국에 88% 작년 기준으로 88%를 중국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IRA법이 야 중국 거 하지 마. 그럼 이 88%를 어디서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런데 네,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네, 한 군데뿐이다. 답이 나와 있는 거죠. 포스코가 올해까지 공장을 수산화 리튬 공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올해 만들어도 내년이나 제품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최근에 뭐 일부 루머들은 공장 건설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 하는 건데요. 뭐 당연하죠. 여기 이번에 오죽하면 중국의 지금 리튬 채굴 회사한테 환경 오염 문제를 지금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리튬 할 때 대량의 황산이 투입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다량의 황산이 환경 오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케미컬 공장 하지 말라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환경부는 케미컬 공장을 허용을 안 합니다. 아무리 포스코라 그래도. 포스코가 지금 중국 방식으로 황산을 때려붓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네, 쉽게 허용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제가 그동안도 쭉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요. 저도 처음에는요. 제가 뭐 30여 년을 주시한 경험한 사람이 뭐 획기적인 거 뭐 개발했다고 할 때 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됐다 그냥 딴 소리 하지 마라. 아주 부정적으로 봤어요. 아주. 그런데 제가 뭐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공부하다 보니 그게 아니네. 이거 뼈대가 있구나.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공부 안 하는 분들이 함부로 뭐 했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해보고 합리적 결론을 내렸는지 그렇지 않다면 입 닫고 있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 흐름이고요. 에코프로빔 마이너스가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오늘 시장은요. 전강 후약 가능성이 높아요. 좀 오를 때마다 좀 어중간한 종목들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습니다. 확실한 재료주가 아니라면요. 이수학이 강세를 보이는군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이수학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 자, 잔중 핫 종목입니다. 이수학 변동성이 심한데 이수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핫 종목입니다. 이수학이 왜 오를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 행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학은요, 자본금은 큽니다. 외형에 비해서. 엉덩이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수학은 기존의 제품 가지고는 이게 뭐 일반적인 뭐 세제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걸 볼 게 없는데 요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황화리튬. 전고체 배터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I 가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점검했다. 그래서 사실 삼성 SDI는요 상대적으로 LG 이노베이션에 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해외 공장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배경이 삼성은 전고체 배터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를 두고는 같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도 비싼 거를 쓰겠냐?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전고체 전해질 이 전해질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죠. 라이트는 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리튬 솔트. 그 다음에 솔벤트. 일단 첨가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입니다. 이게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많은 언론 기사들 보면 전해액과 전해질을 구분하라고 혼용을 하는 바람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원어로 딱 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 전해질 요거네요. 네, 전고체 배터리의 황화 리튬이 네, 리튬 솔트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전고체 전해질의 원료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일부 정도 시범하고 있죠. 지금 이 국책과제입니다. 국책과제. 데모플랜트 아직 완공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연 20톤 규모 정도 지금 데모플랜트를 해보겠다는데 아직 완공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수학이 근데 이 이수학이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는데 또 수산의 리튬이 필요해서 이거를 그 하이드로로부터 지난번에 600kg 한번 사가고요. 이번에 400kg 사갔다. 많이는 안 필요하죠. 지금 이거 하는데 무슨 지금 데모 플랜트 하는데 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수산의 리튬, 하이드로 리튬 제품 사갔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수학이 여기 쓰려고 황화 리튬요 하는데 또 당연히 리튬, 수산의 리튬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란 거는요. 수산화 리튬은 물과 수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과 리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튬 화합물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사가서 황화 리튬도 하고 탄산 리튬도 하고 리튬 스테알라이트도 하고 근데 그게 더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다른 거는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학은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시각이 야 전고체 배터리나 배터리의 미래 아니냐 성장성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야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어느 세월에 되겠니 너무 꿈꾸지 마라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네 미래에 따라서 꿈을 꿀 때는 쭉 올랐다가요 야 꿈 깨라 이러면 쭉 빠지고 네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 종목은 네 고점에서 안 팔면 크게 피해를 본다. 하지만 또 저점에 되면 또 그런 얘기 나오면 움직인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발빠르게 전고체 테마다 등장한다 하면 이수학 질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꿈 깨라 분위기 되면 빨리 팔고 나오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장중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전강 후약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강세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드린 말씀 제가 그동안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자료를 초기부터 작년 추석부터 엄청 해드렸는데요. 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모아서 해석해드린 겁니다. 제가 뭐 차트 보고 이제 주관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째 그렇습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강세를 보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좀 공부를 했는데요. 박스권 양보를 했는데 남아있는 거 하이드로 리튬이 101670인데요. 일단 다 제가 카페 자료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이제는 조달청에서 네, 탄산 리튬이 원료니까 원료를 확보를 하고 가동을 이제 하고 시운전하고 있겠죠.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정도면 이제 풀 가동에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 좀 빠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좀 풀 가동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다. 시사 직격도 나왔잖아요. 시사 직격이 한 번에 내지 않지 않습니까? 조달청부터 영상이 조달청부터 나오죠. 다음에 초도 물량 이수학 공급했고 1.4톤 중에 이 400g은 또 400kg은
이수학하고 나머지 1톤은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정석 케미칼이 아닌가. 지난번에 언론 뉴스가 이게 황화리튬 전해질인데요. 황화리튬이라고, 그러니까 황화리튬은 이수학하고 정석 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제품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뭐 남아있는 건 뭐 대규모 공급 계약이죠.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죠. 대규모 공급 계약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양극재는 지금 6개나 있어요. 몸이 서로 그래서 원래 이 소재가 제품에 적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IRA법이 만든 시대적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극재 6개 업체가 절체절명입니다. 빨리 수산화질 리튬을 중국 위에 탈중국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그럼 6개 구매 담당자 지금 몸이 달았겠죠. 이건 상상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도 합리적 상상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하다 보면, 야, 우리랑 같이 공장을 하나 짓자. 니들 공장 만드는데 힘들지. 또 있죠. 야, 탄산리튬이 부족하지. 우리가 탄산리튬 내가 공급해 줄 거니까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줘.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음 전웅 박사 특허 중에 제일 주목할 게 또 여기 있죠.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폐배터리 리튬을 지금 수출하는 회사 없다 그랬죠.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이고요. 그럼 이제 폐배터리도 같이 하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염호, CuLX 같은 경우는 불순물을 농도가 높아 제거하지는 상태에서도 리튬을 추출하는. 그러니까 전웅 박사의 기술이면 움브레 무에르트처럼 돈을 3천억 주고 리튬을 살 게 없다. 왜? 세계 97%가 버려져서 방치된 염호가 천지인데 뭘 돈 주고 사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리튬을 원자재로 확보하는. 그래서 여기서 리튬 복합 추출물로 나와서 이걸 갖다가 인산 리튬으로 한 다음 여기서 바로 탄산 리튬을 가도 되는 거고요. 변환시켜도 되는 거고. 탄산리튬 제조 기술도 있죠. 탄산리튬 원료로 해서 수산화 리튬 제조하는 기술도 있고, 전주기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밌는 일이 많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주가 빠질 때 이때 정말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리가 나오는 거죠. 항상 이럴 때는요, 바닥권에서는 심리적으로 극단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저는 그때 그런 고통스러운 전화를 받으면서 주가 바닥이구나.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네, 문화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기를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으로 여러분의 그동안 주식 투자로 이런 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말씀 제가 가끔씩 드리는데요. 또 앞으로 2, 3년 내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언론에 나고 있잖아요. 하이드로리튬이 지금 5만 톤 공장, 지금 톤당 1억입니다. 싸게 잡아도 톤당 1억입니다. 수산화 리튬이. 그럼 5만 톤이 얼마입니까? 5조입니다. 5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첨보? 우리 첨보를 한번 볼까요? 잠시 첨보 지금 2782 간단히 한번 볼게요. 첨보가 첨보 매출 중에요.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소재 매출이 9월까지 1,600억입니다. 다 해서 2,000억입니다. 2,000억. 2,000억인데 첨보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3조 하나요? 네, 2조 4천억이네요. 그러니까 2,000억 매출 해가지고요. 시총이 지금 2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5조면 수익성은 당연히 하이드로리튬이 훨 높겠죠. 증권 간판 리튬 알bemar이 보여주듯이 5조면 시총이 얼마나 돼야 될까?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에 난 대로, 뉴스에 난 대로 될지 안 될 때는 지켜봐야죠. 하지만 합리적인 예상은 해볼 수 있거든요. 합리적인 예상을 하다가 뭔가 삐뚤어지면 그때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겁니다. 네, 9시 30분이군요. 자, 그럼 1부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바로 2부 방송 시작할게요.